번째 순서는 사업 강의 시간입니다. 2부는 학원 운영을 하며 자영업의 길이 삶의 대안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동 수입의 한계와 건강상의 적신호가 올 때쯤 유산화를 만나 현재는 건강은 물론 시간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계신 에메랄드 디렉터 서혜영 리더님을 만나보시죠. Felt the fire in his soul, and through one man's vision, we feel the difference deep in our bones. And we want.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업 강의를 맡게 된 에메랄드 디렉터 서혜영입니다. 우리 사람이 뇌를 통해서 선택한다는 걸 숫자로 셀 수 있다면 과연 하루에 몇 번의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쵸? 자, 그러면 물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끊임없는 과거의 선택의 결과를 통하여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든 좋아하지 않는 선택이든 내가 원하는 선택이든 원하지 않는 선택이든 우리는 결국 선택이라는 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과거 어떤 선택 속에서 지금 현재를 만들어가고 계시나요? 자, 저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저희 부모님 굉장히 평범하신 부모님이세요. 아마 우리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의 부모님하고도 비슷할 텐데요. 자식 농사, 즉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이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저 또한 그런 부모 밑에서 살다 보니까요. 그런 획일화된 생각 속에서 그냥 그렇게 평탄하게 제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찾은 직장은요.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렇죠. 저는 전문 연구원직을 저희 직장으로 처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죠. 네, 저는 난임 부부들을 위한 불임 연구가 저의 전공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제가 인생의 전환점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결혼이에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여성분들은 이런 결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됐을 텐데요. 좋은 남자, 괜찮은 남자, 능력 있는 남자 어때요? 모두 다 꿈꾸시죠? 저 또한 그런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했고요. 과감하게 제가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웁니다. 그렇지만 외벌이로서의 삶은요. 제가 원하는 삶을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아이를 낳고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외벌이의 그 돈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다시 전쟁터, 삶의 터전으로 다시금 뛰어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다시 두 번째 선택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거죠. 결혼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선택은 직업이었어요. 다시 과거에 있던 그 연구원직으로 돌아가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월급쟁이 직장생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게 번뜩 드는 생각은요. 자영업? 그래. 내 마음대로 시간을 자유롭게 써보자. 내 아이들한테도 시간을 쓰고 내가 원하는 만큼 노력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거 자영업 아니겠어? 하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자영업의 선택 길을 제가 가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는요. 전문 강사의 생활로 한 2년 정도의 월급쟁이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13년의 자영업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요.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내 뜻과 다르게 계속 일을 하면 할수록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금, 금. 어느 순간에 아이들은 뒷전이에요. 그리고 저는 주말까지도 모두 다 돈을 버는데 제 시간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0년의 시간들이 지나면서요. 저의 몸은 굉장히 황폐해지고요. 마음도 굉장히 강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정말 다음의 미래는 과연 있을까 생각했었을 때요. 그 당시에 제 고민은 바로 뭐예요? 5년 뒤의 나의 삶. 과연 나 이거 계속 하고 있을까? 너무 불안해. 월 1,000만 원씩 받고 있어도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 모아질 것 같죠? 모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미래를 고민하게 되었고요. 5년 후에는 이 일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나는 어떤 준비가 되어져 있지? 라고 했었을 때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1,000만 원 벌어도 불안합니다. 왜요? 모아지는 게 없거든요.
받는 스트레스, 소비로 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저에게 다시 세 번째 도전이 시작됐어요. 자, 제가 지금 나와져 있는 영상 속에서 요즘 어떠신가요? 바쁜 일상, 생존 경쟁, 그쵸? 불안정한 직장, 그 다음에 노후. 과연 여러분은 언제까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실 건가요? 저 또한 이런 고민이 끊이지 않았었을 때 점점 나이가 들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 저의 미래가 밝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제 삶에 대한 부분을 다시금 점검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화면 보이시죠? 자, 이거는 지금 신문에 나와져 있는 그런 타이틀 부분을 제가 지금 헤드라인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자영업에 지금 어때요? 비명. 100만 곳이 폐업한다 그러고 유통이 바뀌고 있어요. 자, 지금 보이죠? 지금 보이면 그래프 상에서 보시면 어때요? 그래프 곡선에 자영업이 지금 폐업되고 있는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또한 제가 여기 보시게 되면 최저임금 불복종 하면서 자영업자들이 들고 일어나요. 지금 내년 되면은요, 임금이 인상된대요. 거기에다가 자영업자들이 직장인보다 그거 아세요? 월 11시간 더 일하고도요, 그러고 난 다음에 120만 원 덜 벌어요. 혹시나 지금 자영업자이신 분들요, 곰곰이 수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인들요, 자영업이 부러운 거 오실 수 있으실 텐데요. 아니요, 현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자, 치솟는 인건비, 그쵸? 아까 최저임금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과연 아르바이트생을 쓸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조금 더 일하고 말지라고 결정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걸 통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알바생 6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있는 현실이니까, 즉 일자리의 감소까지도 야기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유행하는 신조어 그거 아세요? 우리 아이들은요,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고 아직 직장 생활에 뛰어들지 않은 아이들은요, 너무 해맑아요. 그냥 꿈꾸고 있는 직장, 꿈꾸고 있는 미래의 삶이요, 이왕이면 몸도 마음도 여유롭고 안정적이고 성취감도 줄 수 있고 금전적인 보상도 나의 능력이 뛰어나면 난 받을 수 있어라는 자신감으로 갖고 있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않죠. 얼마나 그러냐면요, 신조어를 보시면 혹시 그 흑턴 보이세요? 흑턴? 흑턴은 뭐냐면요,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면 인턴 생활을 하잖아요. 그때 인맥 없이 갈 수 없는 양질의 인턴을 금턴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그 금턴과 반대로 허드렛 일을 하고 그다음에 어때요? 단순 노동만 하고 있는 인턴을 흑턴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뭐가 있어요? 헬조선. 헬. 지옥이죠. 조선은 대한민국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에요. 즉 대한민국 안에서는 어때요? 지옥과 같이 살기 힘들다라는 것들을 풍자한 말입니다. M4 세대. 예전에는 3포 세대라고 많이 했죠. 뭐예요? 뭘 세 가지 포기하는 거예요. 즉 연애, 결혼, 출산. 근데 지금은 5포 세대래요. 거기에다가 2가지 더 포함시켜서 집. 내 집 마련하는 거, 그 다음에 인간 관계까지도요. 그래서 요즘엔 혼족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죠. 이게 바로 지금 현실이에요. 그럼 5포에서 끝날까요? 아니죠. 7포, 8포. 우리 아이들은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마치고 나면요, 취업률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어때요? 대학률은 최고인데, 그렇게 해서 대학생들은 수없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직업들은 어때요? 그러하지 못해요. 지금 대학생들요, 엄청나게 스펙들을 쌓고 있습니다. 심지어서 사회봉사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성형까지도 감행하면서 취업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근데 취직은 어때요?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에다가 취직까지 했어요. 근데 어때요? 오래 다닐까요? 오래 다니지도 못해요. 그러하다 보니까 이들이 꿈꾸고 있는 20대, 30대들이 꿈꾸고 있는 게 바로 자영업입니다. 창업? 굉장히 꿈꾸며 늘고 있어요. 근데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창업에 대한 부분을 혁신적 창업이라고 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도전하고 실패도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많은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안에서의 창업은 바로 뭐예요? 생계형 창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창업을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죠. 고령화 시대예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71년생 그 자리에서 한번 70년대 사람들 손 들어 보세요. 그죠? 여기서 나오면 절반이 94세 이상 산다고 합니다. 자, 남성보다 여성들의 수명이 더 길다고 하니까 여성들 어때요? 100세 거뜬히 넘겠죠.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타임즈에서 나왔을 때요. 우리 아이들은요. 몇 세까지래요? 142세까지라고 얘기합니다. 점점 수명이 늘어나는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수명이 늘어나는 고령화가 됐다고 해서 은퇴 시기가 늘어날까요? 아닙니다. 은퇴 시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기사에 보면요. 은퇴를 하고 우리가 국민연금을 받기까지의 그 공백기가 약 8년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그럼 8년 동안에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은퇴를 하고 난 사람들이 어때요? 제2의, 제3의 이력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사에 고령층 절반이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게다가 우리의 빈곤율이 어떤지 아십니까? 자, 노후 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우리의 빈곤율을 보게 되면요. 지역이나 성별이나 학벌, 연령, 직업별, 소득 다 상관없어요. 그냥 준비되어져 있지 않아서 OECD 국가 중에서 빈곤율 1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1위 안에 내가 안 들어갈 수 있다라는 보장 있으세요?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더 무서운 건 이런 노후에 대한 부분이 어때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끊임없이 대물림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작년에 누구나 다 뒷목 잡을 사건이 일어났었죠.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자, 그렇죠. 중국 우한에서 발생되어져 있던 이 코로나19는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서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감염자가 급증하니까요. 지금 어때요? 우리는 작년 한 해를 겪으면서 어때요? 코로나로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됐고요. 지금은 4단계. 뭔지 지금 경험하고 계시죠? 그렇죠. 지금 4단계로 해서 새로운 거리 두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서요, 우리는 엄청나게 새로운 혁신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특히나 자영업자인 저의 입장에서는요, 소상공인에 대한 매출 감소는 당연한 거예요. 작년에 모든 소상공인들의 매출들이요, 현저하게 감소되고요. 저 또한 작년 3개월은 학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입이 없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영업자들이 결국에는 유지하고 결국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뭐예요? 대출이에요. 금융권 대출. 근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때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고 해서 은행 가서 돈 빌린다고 돈 빌려주던가요? 아니요. 그러하지 않아요. 설령 빌려주더라도 어때요? 우리는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빚이에요. 자, 저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저도 작년 겪고 올해 겪고 하면서 자꾸 휴원에 대한 권유를 받고 있고요. 수없이 많은 과정 가운데 아이들, 그쵸, 이유 없이 이런 코로나로 인하여서 학원을 나오지 않는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들을 제가 겪게 됩니다. 자, 전문가가 얘기하고 있죠.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어떻게 돼요? 그쵸, 준비 안 된 5년 후의 미래가 확 다가왔대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폭풍은 지나가고 인류는 살아남겠지만 뭐래요?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 것이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는요, 어떤 지난, 이후, 그 다음에 코로나가 지나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한 합성어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지금 살게 되는 걸까요? 한번 6가지의 변화를 한번 정의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보통 선진국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젠 선진국은 어떤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사태가 닥쳤었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런 나라가 바로 선진국이죠. 우리나라의 K-방역 기억하시죠? 네, 그러면서 많은 이슈를 남겼습니다. 두 번째는 탈세계화예요. 그전에는 나라와 나라끼리 서로 어때요?
서로 인류가 합세해서 함께 서로 이렇게 그쵸 인력이며 뭐며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었다면 이런 코로나19를 통해서 저희가 해외에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상황을 겪잖아요. 그리고 수출과 수입이 막히면서 뭐가 되냐면 자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친환경적인 부분이에요. 물론 코로나를 통해서 다양한 우리가 변화를 겪었지만 친환경, 코로나 이후 어때요? 우리가 대표적인 게 매연, 탄소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에서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미세먼지가 줄어들어서 대기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다면 결국에는 뭐냐면 친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네 번째는 언택트 문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언택트죠. 맞아요. 또한 여기 보게 되면 다섯 번째가 뭐냐면 홈코노미. 자, 이제는 집 안에서 일도 그쵸 운동도 모든 생활권들이 집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하다 보니까 홈코노믹 시장이 굉장히 부상하게 됐고 여섯 번째는 4차 산업에 대한 부분이 AI 그렇죠.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기 시작했어요. 자, 전문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부의 물결들이요. 제1, 2, 3, 4 지금은 제4의 물결이라고 얘기하면서 창조, 융합, 공유, 프로슈머 이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돼요? 정보를 공유하고 나누고 하면서 새롭게 부에 대한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새로운 대안들을 한번 보면요. 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는 빌 게이츠.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렇죠. 만약 본인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면 본인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로 유명한 로버트 기요사키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죠. 경제 자유를 원하시나요? 그럼 뭐 하라고요? 네트워크 사업을 하시라고요. 자, 아까 엘빈 토플러 같은 분도 얘기했죠. 지금은 프로슈머 경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백만장자는 바로 수두룩하게 나올 것이다. 자, 그럼 과연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방안이 뭔지 궁금하시죠? 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입을 벌고 있습니다. 근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물통 수입, 즉 노동을 돈으로 바꾸는 이런 노동 수입을 하고 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노동 수입입니다. 근데 제일 부러워하는 게 어떤 분을 부러워해요? 우리가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고 얘기하죠? 맞습니다. 임대소득 또는 조금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어때요? 저작권 같은 인세소득 이런 소득들이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권리소득, 파이프라인 소득이라고 얘기해요. 틀면 콸콸콸콸콸 들어오는 수입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그런 수입들 안에서 발생하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자, 수입의 곡선을 한번 보게 되면요. 물통 수입은 어떤 수입 곡선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수입이 현저하게 급격하게 확 떨어지는 이런 곡선을 보인다면 어때요? 권리소득은요. 시간이 처음에는 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 속에서 갑자기 급성장하며 어때요?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수입에 눈을 돌리셔야 해요. 자,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프로슈머 과연 뭘까요? 자, 우리는 지금 모두 다 누구나 다 소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소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돈을 쓰면서 필요한 것을 구매하고 있어요. 자, 그렇죠? 그랬을 때 자, 여기 프로듀셔, 생산자, 그 다음에 컨슈머는 소비자를 얘기해요. 그럼 프로슈머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새로운 합성어입니다. 좀 더 정의를 내려보자면요. 나와 있듯이 내가 돈을 쓰는 소비 활동을 하는 소비자이면서 그 활동을 통하여서 다시 돈을 버는 생산자의 역할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그런 소비 패턴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프로슈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과연 저나 여러분은 우리는 프로슈머일까요? 점검 한번 해볼게요. 자, 프로슈머는요, 정말 맛있고 가성비 좋고 좋은 음식점에 가면 어때요? 다양한 나의 SNS를 통하여서 정보를 공유하거나 구전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자, 같은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 서로 모여서 경험을 공유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고 이용하는 브랜드에 가면요, 포인트도 적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일리지도 쌓고 또 그 마일리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때요? 캐시백, 돈으로 받고 있는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프로슈머들이죠. 그러면 이런 합리적인 스마트한 소비 역할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프로슈머예요. 자, 그럼 이런 프로슈머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회원 직접 판매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 세계적으로 회원 직접 판매의 규모는요, 글로벌하게 211조 원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요. 대한민국 안에서도 5.2조 원의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나와 같은 이런 프로슈머들이 가져가고 있는 금액은요, 35%인 약 2조에 해당하고 있는 금액이에요. 내가 지금 프로슈머로 있지 않던 누군가는 이 2조 원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 많은 품목으로는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1위가 바로 영양제, 2위가 뷰티 상품인 화장품이죠. 자, 그래서 폴 필저라고 하는 미래 경제학자가 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조 달러의 웰니스 산업, 웰빙과 피트니스, 그렇죠? 합성어입니다. 이런 웰니스 산업 안에서 수없이 많은 백만장자가 나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 과연 이들이 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시게 되면요, 중간 단계의 유통을 없애고 관리비, 샘플비, 이런 재비용을 모두 다 없애고 좀 더 싼 값으로 질 좋은 제품을 회사와 소비자가 직거래로 바로 공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수입에 대한 일부분을 소비자, 그쵸?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환원하는 시스템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좀 더 보게 되면요. 자, 내가 괜찮은 회사에 가입을 해요. 회원 가입을 하고 그로부터 좋은 제품을 직거래로 받고 먹고 쓰고 했더니 너무 좋아서 제가 누군가의 지인에게 소개해서 이 지인도 어때요? 직거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지인이 또 누군가를 소개해서 회원 가입해서 직거래를 하게끔 하면 나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먹고 쓰고 하는 거에 대한 모든 제품에 대한 포인트들이 쌓이게 되면서 어때요? 그 쌓인 포인트에 대한 부분은 내가 회사로부터 캐시백으로 받는데 관리비, 광고비, 유통비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나로부터 구전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하다 보니까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저렴하게 매출이 일어나서 회원에게 보상해주고요. 수익 배분으로 능동적인 회원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유통의 시스템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자, 아까 35% 받고 있는 그 캐시백, 우리가 그 캐시백을 후원수당이라고 얘기해요. 자, 보시다시피 나로부터 비롯되어져서 가입되어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필요한 제품을 먹고 쓰고 한 그 작은 소비들의 합이 모여서 나에게 엄청나게 큰 돈을, 그쵸?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소득이 모여서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말 기회적인 그런 소비 유통망입니다. 자, 그럼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인가? 그러하지 않죠.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줄 수 있고 원하는 미래를 줄 수 있는 장점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장점입니다. 자격 필요 없고요. 자본력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주업이든 부업이든 누군가에게든 다 시작할 수 있는 다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에게 권리소득도 재정적인 자유도 시간적인 자유도 우리가 얻을 수 있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름 하에서 있는 그런 회사들이 전부 다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가? 아니죠. 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도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회사 탄탄한지 보셔야 되고요. 제품은 탁월한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입도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시작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시작했어도 어때요? 노력한 만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해요. 회사를 구별하는, 탄탄한 회사를 구별하는 기준은요, 안전장치, 보험에 가입되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주식에 상장되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10년 이상 롱런하면서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하고요. 탁월한 제품은 무엇을 보면 될까요?
그쵸? 최고의 기술력과 그다음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고 있는지, 그다음에 제품이 자체 생산하고 있는지 정도는 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충분한 수입은 얘기했듯이 노력한 만큼 공평하게 지급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 업계 최고의 수준으로 대접받을 수 있으면서 수입은 무제한으로 주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한 회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유사나라고 하는 회사를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유사나는요, 전체적인 풀네임은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유는요, 그리스어로 진정한, 사나는 라틴어로 건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진정한 건강이라는 회사예요. 이름에서 보듯이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자, 지금 보이시는 분이 마이런 웬츠 박사님이십니다. 마이런 웬츠 박사님은요, 전 세계 유명한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로서요, 1974년 걸 연구소에서 먼저 이 유사나라는 회사는 설립되어져서, 사실은 이분 자체가 어떤 바이러스 같은 이런 질병을 진단하고 있는 진단의학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어떤 퇴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면서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그걸 통하여서 제대로 된 건강 제품에 대한 예방의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회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회사는 1992년 미국의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라고 하는 전 세계에 가장 유명한 청정 지역에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를 설립했고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유사나 회사의 전경이에요. 현재 24개국에 진출되어져서 하나의 코드를 가지고 어때요? 글로벌한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글로벌한 회사이자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지금 이 마크 보이시죠? 이게 바로 뭐예요? 백악관. 그쵸, 마크이죠. 미국의 백악관 과학기술국에서 연구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연구를요, 자, 유사나의 연구진들에게 요청해서 공동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유사나의 연구진들이 얼마나 탁월하고 우수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한 단편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자, 지금 보이게 되면 유사나는 1996년 나스닥에 상장하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2011년에 꾸준하게 성장하는 가운데 2011년 우리가 전 세계 미국의 3대 증권거래소 중에서 상장 기준이 제일 까다롭고 규모나 이익 창출이 능력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회사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뉴욕 증권 거래소에 2011년에 상장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끊임없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상장했을 때요, 유사나는 영양제, 그쵸, 누트리션을 만들고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제약회사로 등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이분 워런 버핏이죠. 전 세계 유명한 투자 전문가이죠. 자, 이분하고 나오는, 이분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어때요? 이 얘기들은 엄청나게 많은 정보력을 갖고 있는데요. 먹어서 지금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100년 동안의 롱런할 회사에 대한 부분들은요. 자, 얘기했었을 때 그걸 포브스지에서 얘기했을 때 5개의 회사가 나오는데 그중에 바로 하나가 바로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입니다. 자, 그리고 헬스케어 수익률 중에서도 유사나가 1등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직접 판매. 그렇죠? 지금 이거는 바로 뭐냐면 보험이에요. 여러분 차 타실 때 종합보험, 책임보험, 무보험 어떤 차를 타실 때 편안하게 운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바로 종합보험이겠죠.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에도 바로 뭐가 있어요? 바로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라고 하는 보험인데요. 당연히 어때요? 들어가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3천여 개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서 50여 개의 회사밖에 가입되어져 있지 않은 종합보험이 바로 이곳입니다. 저와 같은 사업자든 아니면 소비자든 그 누구든 하자가 있을 때 보장해 줄 수 있는 보험이에요. 현재 등록번호 서울제 527호에 등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직접 판매 공제조합은요, 나라에서도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어때요? 선택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유사나의 제품들은 어떠할까요? 유사나는요, 먹는 비타민,
그쵸? 해독과 함께 빼는 비타민, 그 다음에 피부로부터 공급되어져 있는 바르는 비타민으로 이렇게 세 가지의 분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특히나 유산화의 제품 안에서는요, 인셀리전스 기술이라고 하는 굉장히 탁월한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는 세포에게 영양을 공급해주고 세포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세포가 충분한 에너지를 통하여서 활력을 낼 수 있는 그런 탁월한 기술력이 가지고 있고 그 기술력이 유산화의 제품 안에 녹아 들어가 있어서 이를 통하여서 세포가 신호 전달 체계를 통하여서 어때요? 전체적인 우리의 신체 건강을 책임져주고 있습니다. 유산화의 연구진인데요. 이런 R&D 팀은요, 전체 총 85명의 엄청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끊임없는 제품에 대한 연구와 함께 노력으로 지금 유산화의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있어요. 특히나 유산화는요, 인하우스 제조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제조시설을 갖고 있을 때는요, 그 나라에, 그죠, 미국에, 의약품에 준하는 GMP 기준을 준수하고 있고요. 영양제 부분은 100% 자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해드렸던 24개국의 각각의 생산 라인이 저 전경 지하에 모두 다 가지고 있어서요. 제품 하나하나의 라벨까지도 전부 붙여서 생산되어지고 있어요. 자, 이분 많이 아시죠? 여에스더 박사인데요. 여에스더 박사가 얘기하고 있는 본인 책에서 뉴트리션에 대한 선택 기준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혁명이라고 하는 이 책자 안에서도요, 올바른 영양제를 선택하는 기준이 나오고 있어요. 그 공통인 그 기준 궁금하시죠? 바로 이겁니다. 20여 년간 전 세계 영양제를 평가하고 있는 전문서적인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 책자인데요. 지금 현재 6판까지 나와져 있고 교보문고에서 쉽게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앞서 얘기했던 이런 책들 속에서 영양제는 어떤 기준? 바로 여기 비교 가이드 책자를 통하여서 안전한 제품을 구매해서 드실 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책자는요, 캐나다 보건성에서 라인 맥윌리엄이라는 생화학자에게 위임하여서 이 생화학자가 전 세계에 유통되어지고 있는 특히나 또 북미 가장 많은 영양제가 들어와 있죠. 거기에 있는 제품들을 수거해서 비교 분석한 책자입니다. 이 안에서는 회사별 종합 영양제 모두 다 분석되어져 있고요. 4년마다 업그레이드 되어져 있고요. 지금 한국어, 다양한 다국어로 출간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모든 회사들 절대 지금까지 현재요. 자, 소송에 걸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사실만을 기재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안에서요. 전 세계 가장 안전하면서 효과 효능이 좋고 우수한 제품 유산화가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금 플래티늄 플러스라고 하는 등급을 받고 있고요. 별 5개로 안전성, 우수성 모든 것들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기준이 나와져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컨슈머랩, 미국의 소비자 단체죠. 여기를 통해서 이 소비자 단체는요, 건강기능식품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우리 일상에서 돌고 있는 제품들을 수거해서 무작위적으로 수거해서 제품에 라벨에 표시되어져 있는 성분의 함량이나 순도나 이런 것들을 모두 검사하고 평가해서 그냥 다이렉트로 그쵸, 공지에서 띄어버리는 합격, 불합격을 논하는 곳이에요. 이런 곳에서 유산화의 제품은 현재 10가지만 가져가서 10가지 전부 다 인증받고 있습니다. 자, 또한 유산화의 제품의 우수성은요, PDR, 의사들이 처방하고 있는 PDR이나 CPS와 같은 이런 처방전에 등재가 되어져서 약에 준하는 효과와 효능이 있다는 걸 이미 증명받고 있죠. 또한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요, 그쵸, 컨슈머랩에서 인정받고 있는 표시 나오고 베스트 오브 스테이트 상이라고 해서 별들끼리 뉴트리션 업계끼리 경쟁했었을 때에도 항상 1등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유산화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요, 지금 3년 연속, 그쵸, 건강기능식품의 대상을 받고 있고요. 지금 보이시죠? 수상한 것들. 그리고 헬스케어 부분에서도 계속 수상받고 있고, 현재 뉴트리밀, 그쵸, 식품, 대체 식품인 우리 뉴트리밀까지도 대상 수상을 받았어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들을 받아오셨나요? 아마 별로 없으실 텐데요. 유산화는 현재 700개의 상을 받아왔고요. 특히나 저 알버트 아인슈타인 상은요, 생명학계 노벨상이에요. 2007년도에 받았고요. 인류의 생명에 구하고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해서 받은 상입니다.
자, 몸이 자산인 전 세계에 저명한 4,500명의 세계 스포츠 선수들이 어때요? 유산화를 통하여서 제품을 후원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선수들이에요. 전부 후원받아서 자, 몸도 건강, 그 다음에 기량도 업시켜서 좋은 실력들, 좋은 성과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는 여기까지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그런 얘기 있죠. 젊었을 때 인생에서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진짜 그게 사실이더라. 오스카 와일드가 얘기했어요. 또한 행복은 돈으로 살 수는 없지만 100가지 문제 중에서 99가지는요. 어떻게 돼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해요. 말콤 포브스가 얘기했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데 귀 조금 여셔야 돼요. 유산화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그 99가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는 핸드폰 하나로도 비즈니스가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뉴노멀, 변화된 비대면, 디지털 라이프, 언택트 이런 시대에서도 가능한 사업이죠. 자, 나이, 성별, 학별, 경력, 지연. 그쵸. 우리나라에서는요, 학력, 혈연, 지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얽혀도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사업 안에서는 어때요?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탄탄한 회사이기 때문에 주정산, 주지급, 그 다음에 실적을 그 다음 주에 2월에서 차질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줍니다. 자, 또한 직급별 후원 수당이 차별없기 때문에 즉 수입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고 그것이 곧 직급, 나의 성장이 되는 거죠. 자, 또한 추가 비즈니스를 통하여서 무한 수입을 창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 그를 통해서 한계 없는 성장을 만들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 요즘에 상속 많은 관심이 있죠. 자, 이랬을 때 상속세 하나 내지 않고도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권리소득을 그대로 우리 아이들한테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유산화를 통해서 받고 있는 후원수당, 보상 플랜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충분하고 합리적인 보상 플랜을 갖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면요. 비율을 적용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비율 적용하지 않아야 돼요. 적용하고 있으면 돈 되기 어렵고 사재기가 유발되고요. 단계 제한 없어야 돼요. 세대, 그쵸? 매출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하는 이런 세대 제한이 있으면 안 됩니다. 또 내가 받고 있는 수당을 얼마까지, 아니 2억을 받을 수 있는데 5천만 원만 주면 어때요? 일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죠? 상속도 마찬가지고요. 직급수당 평생 한 번만 주면 안 되겠죠? 몇 대마다, 매 주마다, 그쵸? 끊임없이 받을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자, 소개제 제한으로 인하여 후원수당을 제한하면 안 되겠죠? 또한 내가 유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강제 탈퇴되는 거, 이런 것도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비교 분석하셔야 해요. 그 다음에 정해진 포인트에만 수당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기를 유발할 수 있어요. 유산화는 바이너리 구조를 갖고 있어서요. 두 줄로 파트너들을 배치해서 팀 구축을 해서 하는 팀 사업입니다. 나를 통해서 A, A를 통해 C, E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요. 완벽한 공유 통해서 팀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비즈니스예요. 자, 보면 무한 깊이가 인정되어져 있어서요. 타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내 밑으로 몇 단계까지만 포인트가 올라오는 그런 깊이에 대한 부분에 단계에 제한이 있다면 유산화는 어떻습니까? 단계 제한이 없고요. 또한 동일 비율, 그렇죠? 왜냐하면 직급에 먼저 시작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고 지금 시작한 사람이 어때요? 적게 가져가는 불공평한 비율이 아니라 지금 시작했던, 먼저 시작했던 20%의 동일한 비율을 가져가서 사재기 유발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포인트는 그 다음 주로 무한으로 이월해주고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마감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없어지는데 유산화는 어때요? 남아있는 포인트 돈으로 못 받으면 그 다음 주에 이월되죠. 자, 유산화 비즈니스의 시작 방법은 너무나 심플하고 간단해요. 가게, 포인트가 적립되는 가게가 한 개를 시작할 수도 있고 세 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유산화에 필요한 사업자료 도구를 2만 원을 내고요. 구입하고 나면 끝이에요. 자, 하나는요. 자, 200점. 즉 약 40에서 50만 원 정도의 제품을 내가 먹고 쓰고 구매했었을 때, 그랬을 때 하나의 가게가 만들어지는데 기간 제한 없습니다. 근데 가게가 나는 이왕이면 3개가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요, 400포인트에 해당하는 제품, 즉 90에서 100만 원 정도의 제품을요, 내가 필요한 거 먹고 쓰고 충분하게 발라보면서 체험하고 나면 그 다음 그걸 통하여서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데, 다만 기간은 있어요. 6주 이내죠. 자,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좀 더 많은 돈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3개의 가게로부터 시작했고요. 자, 첫 번째 단계 김, 안, 황, 박 씨 4명을 소개해서 이들이 200포인트씩 먹고 쓰게 되면요, 제가 유산화로부터 매주마다 원료 계산해 볼게요. 원료에 썼을 때 2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합니다. 자, 근데 그들도 똑같이 4명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200포인트씩 먹고 쓰고 필요한 것들을 구매했었을 때 저는 어때요? 20만 원 플러스 8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고요. 자, 시간 속에서 이들도 또다시 4명을 소개하게 되면 저는 월로 420만 원, 한 단계만 더 내려가 볼게요. 다시 4번째 단계에서 똑같이 4명을 소개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고 먹었었을 때 제가 받는 거 월 1,700만 원의 수입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2명의 소개로 수입을 발생한다고 했었을 때 2줄만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그렇게 됐었을 때 최대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수입은 월 7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회사에서는 어때요? 추가적인 가게, 4번째, 5번째 가게를 서비스로 주게 되어져 있고요. 자, 여기가 완성되어지고 나면요, 자, 유산화는 어떻게 돼요? 다시 나머지 한 줄을 제가 또 시간 속에서 또 내려요. 그러면 3줄 를 내려서 키웠었을 때 제가 유산화로부터 월 받게 되는 건 약 월 1,500만 원 정도 되고요. 다시 추가적인 비즈니스 6번, 7번 가게를 받게 됩니다. 다음에 다시 나머지 한 줄을 제가 또 시간 속에서 키우게 되면요, 자, 유산화를 통해서 월 2,4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추가적인 가게를 또 8번, 9번 받게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됐었을 때 이 추가적인 가계적인 부분은 어때요? 저 내 밑에 있는 파트너 밑에 달아서 다시 또 제2, 제3의 수입들이 계속적으로 증폭돼서 만들어져서 무한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개 완성하냐, 2개, 3개, 4개. 자, 이 모든 혜택을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브랜드 체인지만 하시면 되고요. 지금 유산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보너스들이 있어요. 특히나 평생 매칭 보너스는요, 네, 잠깐요. 자, 내가 소개했던 사람이 나도 PPPS라고 하는 어떤 특정 이상의 자격을 달성하고요. 그 다음 내가 소개한 사람들도요, 일정한 기간 동안에 먹고 쓰고 하면서 어떤 자격을 달성했었을 때 이 사람이 성장을 내가 도와주고 하면 이 사람이 받고 있는 수당에 대한 부분을 평생 동안 최대 15%까지를 회사가 나한테 주고 있는 보너스입니다. 그래서 후원, 소개자 보너스라고 얘기하죠. 또한 리더십 보너스, 엘리트 보너스, 다양한 여행 프로모션이 있는데요. 궁금하시죠? 그러면 지금 나에게 이 자리를 소개했던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아마 디테일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이 사업은요, 시작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내가 먹고 쓰고 바르고 있는 브랜드를요, 어때요? 믿을 수 있는 회사의 브랜드로 체인지 하시면 되고요. 먹고 쓰고 활용해 봤더니 너무 좋아. 제품 공유하시면 돼요. 자, 혼자가 아닌 어때요? 서로 각각의 장점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팀을 이루고 있는 사업이고요. 회사가 어때요?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택배 보내고 유통하고 반품하고 AS 해주고 다 누가 해요? 회사가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나와 우리 가족이 사용할 제품만 충분하게 브랜드 체인지 하시면 이 모든 기회를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저 또한 7년 전에 아는 지인을 통하여서 이렇게 유산화의 기회를 가져가게 됐고요. 그걸 통해서 제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저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자의 일생 중에서 어느 게 가장 꿈꾸세요? 그쵸, 드레스죠. 결혼할 때 말고는 입어본 적이 없는 이런 드레스를요, 1년에 몇 번이고 입고요. 저런 무대에 서게 되고요. 또한 멋진 드레스와 함께 파티도 하는데요. 사실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요, 전 여행이었어요. 특히나 유산화가 보내주는 해외여행은요, 1+1이어서요. 내가 알고 있는 어느 성인 누구나 함께 내가 같이 데리고 갈 수 있는 건데요. 저는 저희 친정 엄마를 모시고 갔었어요. 그때 그 기간 동안에 4박 5일의 기간 동안 저희 친정 엄마가 유산화를 통해서 누려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그 모습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사진 저희 아이들인데요. 항상 아이들은
1순위라고 생각했지만 저의 생활 가운데는 뒷전이었거든요. 근데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정말 많은 여행들 제가 누리기 시작했어요. 또한 이거는 올해 어버이날 모습인데요. 사실 다단계 하는 딸, 그쵸. 저는 또 이 사업을 저희 막내 동생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염려하고 걱정이 많으셨던 저희 부모님이 지금은 이 안에서 성장하고 삶을 바꿔가고 있는 딸들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어버이날 찍은 사진이에요. 어때요? 너무 행복해 하시죠? 지금은 딸들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저에게 또 다른 가족, 유산화 안에서 만난 유산화 패밀리, 저희 팀 파트너님 들으세요. 함께 한다는 거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정말 이분들을 통하여서 제가 삶의 질, 그 다음에 삶의 가치에 대한 부분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거든요. 자, 그 다음 저의 이런 시작은요, 분명 누군가로부터 시작됐어요. 그 누군가 그 한 사람, 바로 저희 스폰서님들이세요. 나의 부족함을 위로 아래로 스폰서와 파트너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은 이렇게 팀이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고 있는 우리 리더님들도요, 바로 그 누군가가 될 수 있고 그 누군가로부터 아마 이 사업의 기회를 받고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으세요. 자, 지금 저희 팀의 성장이었고 작년엔 코로나로 모이지 못해서 사진을 찍어둔 게 없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자, 제가 이거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격리 통지서. 이거는 받고 싶어도 아무나 받을 수는 없어요. 자, 지금 제가 이 무대에 오면서 제가 바로 직전, 지난주까지요, 제가 한 달 격리 생활을 했어요. 자,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이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제가 음성이다 보니까 보호자로 저도 난생 처음으로 격리시설에 들어가서 제가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 달 동안에 그 격리가 되어져 있으면서 전 집 밖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아무 생활도 하지 못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어때요? 저희 아들의 뒷모습. 저희 시설 들어가는 건데요. 저 문구가 너무 인상 깊었어요. 두려움을 넘어서면 이겨낼 수 있다. 그렇죠? 혹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갖고 있는 두려움 넘어서면 이겨낼 수 있는데, 저희 아들 양성인데 어때요? 굉장히 씩씩해 보이죠? 무증상으로서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저런 시설 안에서 함께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못다 이뤘던 아들과의 오붓한 생활하면서 유산화 비즈니스, 아무 문제 없이 저 안에서도 전부 다 이뤄낼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빨리 나오고 싶어서 어떻게 되면 제가 걸리고 싶었거든요. 그냥 걸려서 빨리 나오자 그랬는데 안 걸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중간에 검사에도 음성이었고요. 그냥 제 몸, 면역력이 좋아서 건강해졌다라는 것만 인정받고 나왔습니다. 자, 7년 전에 저의 삶은요, 월천 벌고 있어도 굉장히 우울하고 비참하고 행복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여실히 보이죠? 건강한 모습 아니지 않나요? 그쵸? 빛이 없었어요. 근데 7년 이후에 유산화를 만나면서 저는요, 매 순간순간이 감사하고 행복한 뿐입니다. 작년에 코로나 누가 올 줄 알았나요? 하지만 미리 되어져 있던 준비 가운데 작년 올해, 그 다음에 지난 한 달, 제가 너무나 누리는 삶, 그 다음에 안정적인 그런 삶들을 살고 와서 감사한 뿐이었습니다. 자, 저희 팀원들이에요. 자, 우리가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고 얘기하죠. 자, 이 모두의 꿈이, 나의 꿈 하나가 내가 이루려고 하면요, 나의 능력이 툭 튀려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하지만 함께 꿈꾸고 함께 노력하고 있다 보니까 꿈을 이루는 게 훨씬 쉬워졌어요. 자, 제가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2018년 제주도 갔었을 때 저희 팀원들이 이 사진 한 장 건지기 위해서 함께 뛰고 올라가면서 합세했던 건데요. 이 한 장을 건지기 위해서 몇 번을 도약했는지 몰라요. 그건 뭘까요? 그렇죠. 맞아요. 이 멋진 사진 한 장. 함께 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었고, 결국에는 이 사진 한 장을 건질 수 있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리더님들, 저희 파트너님들,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의 꿈들이 간절함이 이루어져서 혼자 하면 빨리는 갈 수 있지만 멀리 가진 못해요. 그렇지만 함께 하면 어때요? 능력 없더라도 장점들이 모여서 누구나 다 함께 멀리 갈 수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삶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그렇죠? 이런 시스템 안에서 저는 또한 저희 멋진 팀 테라스타의 우리 리더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거고 나아갈 건데요. 자, 제가 좋아하는 문구예요.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 그쵸? 유산화를 만나서 저의 거친 삶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나의 변화를 통해서 단 한 사람도 희망을 갖길 바라고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때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꿈을 이루었다는 건 누군가에게는 확신과 비전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유산화 코리아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귀에 가져가고 싶으시죠? 지금 현재 2019년 6위에 해당하는 업계 순위 이렇게 되어졌고요. 자, 유산화 선택한다면 얻는 게 더 많을까요? 잃어버리는 게 더 많을까요? 지금 그 앞에 그림 보이시죠? 어떤 게 더 많다고 보십니까? 얻는 게 더 많죠? 맞습니다.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2마리 토끼를 잡아가세요. 건강도 챙기고 재정적인 도움까지 받아가세요. 그러기 위해서 뭐만 하시면 됩니까? 비즈니스 시작할 준비하시고요. 결심하시고 시간관리, 액션 하시면 돼요.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바, 되고자 하는 바를 추구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 역시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다 전문가가 얘기하고 있는 그 기회라는 것 안에서 모두 다 누리는 삶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미래의 나의 삶의 모습. 지금 내가 결정하는 건데 과연 오늘의 선택, 현재의 선택이 우리 미래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유산화죠. 지금 유산화를 시작하세요. 이것으로써 오늘 사업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